지난번 답사의 연장선이라 한번 내려는 봤어요. 근데 우리 청양의 어떤 지역성을 설명하는데 되게 의미 있는 곳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로 이제 어째 이사를 왔을까? 그 동학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천교였는데, 아니죠, 천진교였는데 천진교가 이사 오고 나서 계속 세력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한 30여 가구 정도가 왔대요. 신도 안에서 이 마을로. 지금은 두 가구만 남아 있다고 하고, 저기 이제 관리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그래서 뭐 예배를 매주 보기는 하는데, 전국에 뭐 다 모여도 한 가구로 30가구 정도 지금 된답니다. 줄어들어 있는 그런 중이고,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는 이제 했는데, 한번 지난번 얘기했으니까 보고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답사지 왔습니다. 서정리 9층 석탑인데요. 우리 이제 신경섭 스님께서 하실 강추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산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정산에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어딜까? 이곳이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오게 됐는데, 우리 청양을 대표하는 또 준토박이시고 또 시작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까 거기서 용배에서 넉배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여기서 들어보려고 그랬더니만 이 구층 석탑과 관련한 시도 또 쓰셨네요. 오늘을 위해서 쓰신 건 아니시지만 여러 작품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즉시 준비가 돼서 나옵니다. 오늘 구층 석탑은 경섭 선생님의 시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사실은 구층 석탑을 주인공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소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비련. 구질구질 비는 내리는데 20리길을 가서 식어 굳은 9층 돌탑을 돌고선 비련 두 글자를 겨우 새겨 돌아선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랑은 천년을 버텨도 제자리, 바람을 빌어 빗방울로 연잎에 겨우 몇 점 속내를 비출 뿐. 직성을 푼 건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석탑의 간절함일까. 연꽃은 피었다 지는데 실타래를 풀어보지만 묶은 적도 없으니 풀 수도 없고, 헝클어진 마음만 빗물을 빌어 눈물을 쏟는 둥근 조각이라니. 뭐 이런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소재라고 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치 또 이제 하얀 연꽃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 마음 뭐 이렇게 거랑 사람은 이렇게 하고 사랑도 변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돌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돌을 쪼았던 석공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빛나게 해주셨어요. 네,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질이 답사예요. 뭐랄까 인문학이 연결이 되는. 품격을 확 올려주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구층 석탑은 또 이제 오늘 답사 스토리하고 엮어보려고 그랬더니 좀 또 제 실력으로는 잘 안 엮입니다, 솔직히. 신라 말 고려 초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절이었다고 하고,
탑 이외에는 이제 절과 관련된 어떤 흔적 같은 게 이제 남아있지 않아서 뭐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제 지리학도다운 아주 엉터리 상식으로 보면 이제 탑이 뭐 조형미나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형태라서, 대개 신라마을 고려 초에는 이제 그 지역의 호족들이 막 이제 그 쟁탈전을 벌일 때고, 그런 자기의 권위라든지 세력과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절도 세우고 또 불상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탑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탑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탑이나 절에 대한 또 그동안에 수집한 이야기가 좀 있으시면 전혀 어. 없고요. 어,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 어, 전혀 없는데 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아까 그리고 병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되새겨 보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탑하면 절을 생각하고, 절은 그 지역에서 가장 명당인 산이나 뭐 그런 데를 잡는데, 이 하필 이 구충석탑이 눈 가운데 이 농 가운데 왜 있나. 그래서 이게 어서 누가 들고 오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이 지형이 이대로였을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헌으로 이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 과 학생들이 많이 답사로 오지만 역시 물음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가는 거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사실.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 자체가 뭐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평지에 저희가 탑 있는 것을 본 건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렇죠. 이거 보통은 다 이제 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임병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지방 뭐 귀족, 호족의 어떤 뭐 그런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설명이 아닐까, 이제 그 정도만. 저도 여기까지. 네. 답. 감사합니다. 지형의 변화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다. 또 이제 또 누가 들고 왔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일본 놈들이 저걸 또 안 들고 가고 또 내비둔 거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해석이 필요한 그런 건데, 정사는 이제 다른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답사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정사는 일단 이 지도가 먼저네. 그 지도가 아닌 게벼. 아닌 게벼. 이게 아닌 게벼. 그 지도도 좀 이따 보고 또 볼게요. 겹쳐놓고 있다가. 두 개들은 무거워. 내가 들고 있을게.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딱 맞았어요, 이제. 아이고. 자,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이제 그 지도고요. 좀 이따가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이제 정산, 과거의 정산현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부여하고 이제 붙었던 데니까 이만큼쯤 되는데, 아까 봤듯이 이제 여기는 부여권에 속하고요. 완벽한 이제 공주권이라고 하면 이 지역입니다, 현재. 하긴 또 여기는 또 부여권이네요. 우리 보장현 선생님 고향 동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은 제 아주 절친이 요 동네 사람이에요. 여기 광생리라고.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논 가운데 이렇게 와보고, 이런 길도 없었는데 와보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오기 전에 좀 통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산고등학교에 이제 토박이 학생 말고 통학생들 중에는 청양학생보다 공주학생이 훨씬 많다. 통학생 중에는. 그래서 이제 공주권이라는 이제 좋은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 어머니, 부모님들, 이제 동네 어른들 뭐 편찮으시면 당연히 공주로 병원에 이제 다니시고, 교통이 발달한 뒤로는 더 이제 공주 의존도가 높아졌노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이제 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래 근대교통이 발달한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데 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오래전부터 이제 그 증거가요. 이걸 이제 뒤로 넘겼다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본 지도가 또 나오죠. 이 지도에선 요걸 한번 볼게요. 이 길이요, 길. 이게 이제 길인데 이 대동여지도 얘는 동여도지만 대동여지도 동여도는 길을 이렇게 이제 직선화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정산에서 이제 부여 강 건너서 갔고요, 왕지진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주를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검상진이라고 돼 있죠? 여기로 이제 검상진으로 검상동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목동, 목면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내내 우리 금정역 관할권 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답사를. 그리고 금정역 관할권 여기까지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산현이 여기 있을 테고요. 현의 심리 안팎에 이제 과거에 역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 마을이 역촌리예요. 역촌리. 그래서 이제 역의 자취가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정리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 많은 동네가 역리, 역촌리로 남아 있는데 얘는 역 이름은 사라지고 역촌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역 이름이 이제 여기는 유양이라는 역입니다. 유양역. 근데 이제 이 유양역은요, 이 금정도 관할이 아니에요. 금정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사 가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내포를 관할하고 있는 금정역도에 소속된 게 아니고 공주 이인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인도의 찰방이 여기를 관할했던 거죠. 그 이인도 찰방이 관할했던 데가 부여에서부터 홍산 여기 이 일대를 이렇게 관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역도 체계로 볼 때도 조선시대에는 적어도 여기가 공주권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공주권에 속해 있던 역사는 꽤 길은 거죠. 근데 그 자연지리적 배경을 본다면 바로 이제 저 뒤에 가는 칠갑산 그 산줄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청양 지역하고는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우리 이제 내포 지역하고는 결이 많이 다른 이런 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홍성 사람인데 청양에서는 홍성으로도 꽤 이렇게 학교를 왔어요. 근데 정산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양 정산을 하나로 묶어서 청양군을 만들다 보니까 정산도 약간 어거지로 내포에다 끌어 이제 붙이려고 하고요. 오늘날 이제 뭐 내포 문화 연구할 때 청양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려고 보니까 정산은 사실 잘 안 붙어요. 싱크로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역사성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도로.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멘트 하셔야 됩니다. 이제. 멘트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양을 이렇게 생활권으로 한번 이제 둘러봤습니다. 오늘 온 데를 쭉 복습을 해보면 우선 이제 무안천 유역, 삽교천 큰 범위 삽교천 유역이죠. 내포문화권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 화성, 비봉, 또 여기 어디죠? 신양이 아니고 운곡 이 일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북정맥을 넘어서 청양 전형적인 청양현 지역에 있었습니다. 청양현은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이제 사비문화, 백제문화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 일대가 이렇게 부여문화권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일대는 공주 이쪽의 문화권에 속하는 이런 복합적인 여러 생활권들을 포괄을 한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의외로 스토리가 되게 많은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접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더운 날씨에 덕산까지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시뿐이 아니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자료 많이 소개해 주시고 교통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즐겁게 청양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경섭 선생님 그 마무리 멘트를 예. 답사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출생지는 아산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공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1994년도에 청양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어요. 우리랑 발령 동기네. 예, 그래요. 발령 94. 그때 일찍 받았지. 그때 거 복지 두 번째. 근데 그때 그러니까 대치 터널을 이렇게 막 빠져나왔는데 어떤 생애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얼핏 이제 듣기는 했지만, 배치를 오면서. 예, 그때가 대치 터널은 1983년도인가 언제 개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까지는 터널이 없으니까 막 산을 막 이렇게 돌아서 막 2시간이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청양중학교나 청양고등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터널 전에는 다 하숙을 하시든 뭐 자취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청양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그때 여기 계신 우장식 쌤이랑 민명성 쌤이 저 자취집을 구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칠갑선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게 그걸 이제 지천이라고 하는데 읍내에서는 그걸 용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용배에 물이 수문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조그맣게 도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첫 자취를 시작하면서 저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따져보니까 94년도부터 한 28년간, 그러니까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더 많이 지냈죠. 그래서 이제 저의 앞으로 저기가 있다면 뭐 이 나이에 다시 고향을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러면 제2의 고향, 두 딸들의 고향에서 마을의 교사에서 좀 마을의 주민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해서 이 청양을 찾는 분, 그리고 청양에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좀, 그러니까 관제에서 말하는 내고장 사랑 말고 지역의 어떤 그 기름길을 받아서 좀 지역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의 남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토박이가 존경해야 될 정도로 향토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오늘 답사 코스를 막 이게 사실 많이 자르면서 죄송하더라고요. 경섭 쌤 그 이 향토 사랑, 청양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옥 쌤도 답사를 오늘 더운 날 참여해 주셨는데. 아유, 더운 날씨는 저는 뭐 전혀 안 더웠고요. 이렇게 알차고 또 멋진 여기 이런 답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렇게 꾸려주시는 걸 제가 여기에 쑥 앉아서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혜지 씨도 운명의 시간이 왔어요. 저는 사실 청양하면은 청양의 특산물인 청양 고추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 다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청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좀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 씨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청양하면 특산물 고추밖에 몰랐는데 여러 자세히 이야기도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청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니면서 많이 관심도 갖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진짜 날씨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청양을 잘 몰라요. 지나가면서 보고 저는 고추보다는 구기자 이런 생각, 그리고 제 느낌에는 죄송합니다. 청양은 좀 촌이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를 오늘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좀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에서 해방되시니. 예. 저는 그 지난번 계룡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지역이 특별한 게 뭐가 없는 동네, 이 동네 뭐가 있지? 뭐 이런 정도. 여기는 공주부여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산에는 현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 건너에 저기 뒤에 지금 향교도 있고, 청양도 청양 향교 길 옆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거 정도. 별로 특별하게 어떤 특색이 없는 동네로 알고 있었어요, 청양을 사실은. 그래서 아, 청양은 이 동네는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산골 그냥 오지로 그냥 있었나 이런 정도. 근데 오늘 금정역 쪽으로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여기가 충청권에서는 교통의 요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 왜 금정역이 청양 이 외진 곳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가만히 이제 답사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가 교통의 요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여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았겠구나. 그렇다면 옛날에는 통신이나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걸어서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문화가 전파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무시 못할 그 정도의 어떤 문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오늘 가보진 않았지만 원래 답사에 있어서 이제 그 사전 답사 때 체제공을 갔다 왔는데, 그런 큰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가 그런 사람의 사상을 많이 받았겠다, 청양이.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소론 계열로 해서 소론에서 실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사람의 왕래도 많고 굉장히 사상적으로도 좀 홍성 지역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청양을 다시 느끼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공주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니고, 그리고 이제 발령을 1988년에 대천에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6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청양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대천에서 공주 집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늘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사를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었구나. 그걸 하나 모르고 그냥 길만 따라서 집을 왔다 갔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청양에 오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다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운명의 시간. 아, 늘 운명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다 가다 볼 수가 없었던 예. 토막. 예, 오다 가다 본 사람도 이제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토박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오늘 이 시간이었어요. 어떻든 저는 이제 뭐 오늘 다니는 데는 다 지명도 알고 등등 아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몰랐던 게 이제 정약용과 이제 금정역, 용곡역 이걸 몰라서 아, 이런 연결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처음 배웠고요. 더구나 이제 땅속 깊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식생 그리고 거기서 더 해가지고 이제 인문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질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여튼 연결을 해주고 해서 너무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이렇게 제 고향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해야 되나? 네, 청양에 빠져 살았어요. 한 달을. 저도 이제
충남을 훑다 보니까 청양을 안 할 수 없고 그 청양 이제 뭐 약간의 의무가 이런 거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 제가 블로그 자료 미리 보내드렸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운 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